리더, 완장질 하지 마라.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완장질을 당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. 그렇죠. 첫째, 이 얘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. 완장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.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니어였을 때 당한 건지도 모릅니다.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완장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가 1972년인가 나온 스탠포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. 필립 짐바르노라는 심리학 교수가 스탠포드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어요. 유명한 실험입니다. 학생들 30명을 갖다가 정신 테스트를 다 끝낸 다음에 임의로 15명과 15명으로 가른 다음에 처음 15명은 죄수 역할을 하라 그러고 나머지 15명은 교도관 역할을 하게끔 해갖고 감옥에 있는 거기서 실험을 하게 했습니다. 그 실험이 뭐냐면 지금부터 2주 동안 너희들은 죄수 역할을 하고 너희들은 교도관 역할을 해갖고 2주 동안 하면은 끝에 가서 돈을 주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 사람의 뜻은 뭐였냐면 사람이 그렇게 감옥같이 정말 협소되고 모든 자유는 박탈당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. 그러니까 보통 행실과 달라지느냐. 이게 이제 연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어떻게 하면 이틀째부터 교도관하고 죄수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. 진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.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. 닷새 만에 모든 실험을 갖다 스톱해버렸어요. 그 자체가 이제 재밌는 실험이 돼버린 거죠. 왜 실험이 재밌느냐 하는 건 원래의 목적은 죄수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갖다 연구하려고 그랬는데 덤으로 그냥 얻은 게 교도관의 행실을 본 거예요. 그게 바로 완장질입니다. 너희들이 해야 할 건 뭐냐? 교도관으로서 2주 동안 하고 나서 끝나고 돈 받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? 그러면 교도관으로서 해야 할 게 뭐냐면 감독하고 이런 거지만은 그야말로 진짜 교도관도 아니고 첫째, 둘째 2주 후면은 다 끝나는 거다 이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완장질을 한 거예요. 거칠게 다루고 막 무시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대하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자기 직무를 갖다가 대하며 실천하는 거예요. 영어에는 완장질이라는 게 없습니다. 그렇지만 거기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. Don't let your job title define you.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직함이 너를 정의하지 않게 하라. 다시 말하면 사람은 직함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. 직함 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. 근데 마치 직함이 모든 것처럼 행절하지 마라. 근데 그 완장질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15명 완장질을 한 애들. 걔네들이 특수층의 애들이 아닙니다. 더군다나 잠시만 해야 하는 가짜 직함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나 너나 이 모든 사람이 완장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. 첫째, 각자 양식에 호소하자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방지하자. 그건 뭐냐면 첫째는 평가죠. 나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360도 디그리 평가라는 게 있죠. 그건 뭐냐면 나의 보스뿐 아니라 나의 친구도 아니면 나의 밑에 사람까지도 평가를 하게끔 만들어. 그러다 보면 아이고야 연말에 얘네들이 나한테 대해서 어떤 걸 썼을까 이런 게 걱정이 생기는 거죠.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exit interview라는 게 있습니다. 퇴사 면담. 퇴사 면담이라는 건 이제 뭐 큰 회사들 뭐 프록터 앤 gem블이나 뭐 세스코 같은 데서는 다 하는 거죠. 그건 뭐냐면 내가 회사를 관둘 때 인터뷰를 합니다. 인터뷰를 할 때 내 보스가 아니라 최소한 2단계 위인 보스나 또 뭐냐면 보스가 아닌 옆에 디비전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인터뷰를 합니다. 심각한 게 아니라 한번 당신 플랜을 한번 얘기해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라던데 놓쳐서 아깝다는데 뭐 새로운 기회가 났습니까? 이런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뭐냐면 사실 하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 윗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?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? 내가 요전에 한 거죠? 그건 내가 다 한 겁니다. 이런 방법의 모든 그 불만이 그 엑시트 인터뷰에 나오게 돼요. 그때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. 그때 너무 늦었죠. 늦은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런 제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보스가 미리 그걸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런 방법으로 사실은 제도적으로 우리는 완장질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유명한 이런 기업가들을 직접 만나보신 일화가 있으실까요? 다이소의 파운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야노 히로다케라는 사람입니다.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재밌어요. CEO를 갖다 같이 데리고 산 적은 별로 없지. 잠시의 이제 만남이었죠.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스토리 중 하나는 뭐냐면 야노 히로다케라는 사람은 뭐냐면 언제 다이소를
제가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. 그 다이소는 히로시마에 본사가 있습니다. 당연히 사장이 거기에 있었겠죠. 일본 번역하는 일본 친구하고 같이 도착했어요.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나왔더라고요. 다이소 잠바 있잖아요. 그런 걸 입고 나왔어요. 근데 이제 중에 한 사람은 운전수를 거고 운전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마 그 의전 담당 직원이라고 생각했어요. 내가 또 얘기를 하다 보더니 얘기 레벨이 달라. 요 전주에 미국의 어느 펀드 매니저가 반모를 했는데 자기 회사에 뭐 50%를 사겠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는 의전 담당 비서관이 할 얘기가 아닌데 다시 물어봤어요. 그 사람. 이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요?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파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, 이거 뭐 차 뒤니까 안녕하세요. 고객들하면서 일 달라 했죠. 도착하니까. 이 사람이 그 사장이고 뭐 몇 빌리언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이 그렇게 친절할 수 없어요. 여기 보여주고, 저기 보여주고, 여기가 디자인실입니다. 여기가 우리 창고입니다. 물류창고. 다 설명이고, 참 친절하다. 하면서 이제 자기 내 사무실로 와갖고 설명을 하는데, 그 백그라운드가 백엔이 어떻게 나왔느냐 한다면 이 친구가 젊었을 때 권투선수였어요. 그리고 국가 대표급 권투선수였답니다. 근데 그 도중에 뭐 발을 다쳤던가 해갖고 중간에 포기를 해야 돼.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.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냐면 만물 트럭을 시작한 거예요. 만물 트럭으로 하다 봤더니 이 돈을 갖다가 가격을 매겨갖고 가격표를 쓰고 그걸 갖다가 판 다음에 거스름을 주고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다 같이 100엔으로 한다. 해갖고 시작된 비즈니스가 다이소입니다. 맨 처음에는 그런 만물 트럭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가게를 얻었어요. 아마 히로시마에서 시작했을 거예요.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물건은 100엔이다. 이렇게 시작하면서 가장 심플한 아이디어를 시작해갖고 일을 거꾸로 한 거죠. 우리가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첫째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매뉴팩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디 가져와갖고 그 다음에 가격을 매기는 거는 모든 스텝 가운데 맨 마지막 스텝입니다. 근데 얘들은 가지고 완전 뒤집어버린 거죠.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 맞게 물건을 디자인하는 거죠. 그런 제품이 몇 개나 있을 거냐? 수천 개, 수만 개가 있는 거죠. 그거에 대한 도전이죠. 디자인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매뉴팩처링도 그 가격에 맞는 거를 해야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자기 자신의 기강 내에서 움직이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굉장히 인상 있게 받았어요.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첫째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밑에서부터 시작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인생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요. 아까 그 스티브 잡스 얘기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죠. 그 스티브 잡스는 입양된 처지의 시작이죠. 인다우먼트는 제로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? 왜냐면 남들은 최소한 자기의 부모를 베이스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버려진 자식부터 시작한 거죠.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중간에 자기가 스탠포드에서 한번 스티브 잡스가 졸업식 축사를 한 적이 있어요. 자기 세 가지의 역경을 설명하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. 첫째는 자기가 입양됐다는 거. 그 다음에 둘째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거. 그 다음에 셋째는 자기가 암에 걸려갖고 그걸 극복했다는 거. 근데 사실은 극복하지 못했죠. 근데 그 친구는 그때는 극복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세 가지 역경을 갖다가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크게 성공을 했는데 중간에 크게 실패를 했죠. 그게 실패해갖고 회사에서 쫓겨나갔고 그 당에서도 이제 좀 일을 잘해갖고 결국은 나중에 쟤밖에 없다. 그래갖고 이제 제가 다시 들어온 거죠.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천재적인 엔지니어도 아니고 모범적인 리더도 아니고 집념과 열정이 여기까지 끌어왔다. 그래갖고 성공했다. 그 자체가 기승전결이 있는 일종의 소설입니다. 그 자체가. 그러니까 시작 자체부터 끝에 엔딩까지가 너무 일찍 죽은 사람들이죠.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안타까움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어갖고 결국은 우리가 볼 때 현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한국은 제2세, 3세로 내려가면서 빛이 바래고 그것도 하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런 배경으로 시작하는 거는 그 시작 자체가 스티브 잡스의 시작하고는 또 다른 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. 재벌급들이 자기네가 뭔가 배경이 약점이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리커버할 수 있는 좋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사회에 기여한다는 건 반드시 뭐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젊은이한테 힘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공유할 기회를 만든다는 것도 그냥 현금을 갖다가 현금 박치를 해갖고 내놓는다. 나에게 도네이션을 이만큼이나 했다. 는 것보다도 어떤 젊은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만드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